정책론에 대해서 같이 함께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주체의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이라고 얘기하네요.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 여기 딱 나왔네요. 사회보험은 민간에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거죠. 예, 벌써 1번에 딱 나왔습니다. 자, 공공구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아니요, 중앙도 하죠.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도 연결되어지고 민간도 연결되어지죠. 사회보장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제한이 아니라 더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죠. 사회 비용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사회보험료는 누가 내요? 여러분이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틀리죠. 정답은 1번. 자,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보편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자, 보편주의라는 건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보험이냐, 공공구조냐라는 걸 구분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료급여, 예, 공공구조죠. 생계급여, 공공급여죠. 부조죠. 그 다음에, 주거급여, 역시, 똑같습니다. 기초연금, 역시, 기초연금은 이제,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하위 70%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업급여가 산업재해보장보험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그러니까 보편주의는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이 보편주의란 말이 나왔죠.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공공구조인지 사회보험인지 구분하라라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이다라는 건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민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 그러니까 틀린 걸 골라내는 거네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단체의 사회복지 사업과 민간 부분의 사회복지 증진 활동이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게 국가의 역할이죠. 맞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시설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왜냐하면 그것만도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 하는 건 더 좋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거는 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죠. 예, 다 위탁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 위탁해서 합니다. 따라서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에 우선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국가의 책임인데요. 틀린 건 5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집합주의가 선호하는 가치 영역이 아닌 것. 자, 반집합주의냐, 반집합주의라는 건 결국 뭘 이야기해요? 집합주의가 아닌 걸 이야기하죠. 집합적인 걸 뭘 이야기해요? 집합적인 건 이제 페이비언 사회주의나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반집합주의는 결국 자유주의에 대한 것, 자유주의에 대한 걸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반집합주의 그러면 자유주의의 영역이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개인 이야기하는 것, 개인의 경쟁, 개인의 책임, 이게 자유주의예요. 시장에서 해결해라.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라. 가족, 개인이 해결 안 되면 가족이 1차적으로 돌봐라. 왜 자꾸 국가 보고 해달라? 이게 바로 반집합주의죠. 그 다음에 경쟁에서 자기가 가져라라는 거죠. 평등이 이제 반집합주의하고는 이제 이 자유주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것이죠. 따라서 평등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반집합주의라는 이 개념 자체를 여러분이 아시면 그러면 이해가 아주 쉬운 그런 문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 산업보호재상 제도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퇴근재해 당연히 업무상 재해되죠. 업무상 질병 당연히죠. 업무상 사고 당연히죠. 장애 등급
이건 사실 산업재해보상보험하고 상관없죠. 더군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있는 그 급여 중에서도 비슷한 게 있는데 장애가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해요? 산재에서는 장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을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리을 다 지워놓고 보세요. 그러면 정답은 쉽게 이게 리을이 없네요. 지워놓고 보시면, 2번,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여러분 평등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평등하면은 결과의 평등이냐, 그 다음에 비례적 평등이냐, 법 앞의 평등이냐, 이런 것들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으로 볼 수 있지요. 예, 맞습니다. 자, 드림스타트 사업은 기회의 평등. 드림스타트는 우리 그 아동들에게 어떤 그 기회를 똑같이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잖아요. 기회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 맞습니다. 자, 공공부조의 급여는 산술적 평등을 열등초우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공공부조는 산수적 평균을 지향하는 게 뭔가 하면은 최저선 그 이하에 내려가는 거, 최저 생계비를 이야기하죠. 그것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맞아요. 열등초우의 원칙은 뭐예요? 열등초우는 비례적 평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도 맞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을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국민보건 서비스는 결과의 평등을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하잖아요. 다 똑같이 받을 수 있고 다 똑같단 말이죠. 결과의 평등을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지요. 비례적 평등과 결과의 평등은 다르죠. 결과의 평등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례적 평등, 그래서 많이 한 사람에게 많이, 적게 한 사람에겐 적게라는 게 비례적 평등이죠. 결과의 평등은 뭐예요? 기여하고 상관없이 모두 다 똑같이라는 게 결과의 평등. 산술적 평등도 바로 결과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거는 그러면 결국 사회보험이냐 아니냐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장애연금, 국민연금에 장애연금 있잖아요. 장애연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산재보험에서 장애연금 있다 그랬잖아요. 상명보상연금, 산재에서 있죠. 노령연금, 국민연금에서 주된 그 급여가 노령연금이죠. 다, 이 사회보험을 이야기해요. 장애인연금은, 장애인 중에서 어려운 생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공공부조에 해당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정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병역법에 따라서 현역병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한 경우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맞지요. 자, 가입 기간의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사용자가 반반씩 낸다? 여러분, 국가와 사회가 반반씩 내는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이런 것들은 아니죠. 국가와 사회가 반반씩 내는 거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자, 이거는, 이 책임은 그 당사자가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용자도 아니, 사용자는 그 기업주를 얘기하죠. 당사자가 내는 건데, 국가나 어떤 기금들이, 함께 참여할 수는 있는 거예요. 전부나 일부를. 따라서 옳지 않은 것 2번입니다. 자, 자녀가 2명인 경우에 12개월. 사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이미 아닌 건 2번에서 나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추가 산입한다. 그 다음에 사용자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 보인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산입하되 1개월 미만인 기간은 1개월로 한다. 이걸 전부 다 알 수는 없죠.
전부 다 할 수는 없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전 사실 이렇게까지 문제를 낼 필요가 있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점 맞을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 다만 기출문제로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이럴 때 한번 살펴보면서 가입기간 추가 산입할 때는 본인이 내는 거구나. 그런데 국가나 어떤 기금이 전부나 일부를 내줄 수는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복지 서비스와 다른 공공 서비스들과의 차별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사회복지 서비스는 주로 2차 분배에 관여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렇게 하는 것 맞지요.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람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하려는 사회복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욕구에 즉응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욕구를 기반으로 하는 것 맞아요.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교환은 쌍방적, 급여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이전 관계이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람들의 욕구를 주로 공식적 기구나 제도를 통해서 충족한다. 여러분, 이것도 맞지요? 자, 그러면 그냥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4번이 정답이네요. 자, 사회복지 서비스의 교환은 쌍방적입니까? 그렇진 않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건데 쌍방적일 수 없죠.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이전하는 관계. 이거는 물건을 사고 팔 때 하는 이야기이죠. 따라서 4번은 아니다. 차별성을 설명한 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이 아닌 것은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요보 아동의 국외 입양을 활성화하며 여러분 입양에 관한 한 입양을 할 때 국내 입양이 우선이에요? 국외 입양이 우선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건 국내 입양이죠. 과거에 우리나라가 아동들에 대해서 생각이 없을 때 해외로 입양을 많이 시켜서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은 국외 입양은 2순위예요. 국내 입양이 먼저예요. 그런데 국외 입양을 활성화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죠.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아니에요. 아닌 것은 이거 1번이네요. 정답은 1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회복지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거는 여러분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도 그냥 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발견했을 때에 아동의 최상이익, 이게 아동 최상이익, 이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아동 조기 발견과 학대 아동을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 조치를 위해서 장기 결석하는 아동의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유해야 하는 거 맞아요. 자, 영유아에 대한 내용을 국가가 정해서 보육을 무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단체는 빈곤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빈곤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당연히 국가가 그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미 1번에서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구분해 보았습니다. 자,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케인즈의 경제이론. 자, 케인즈 경제이론 하면 미국의 뉴딜 정책의 기반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인즈 하면 뉴딜 정책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고용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유효 수요가 증가한다. 머리 아프기 시작하네요. 유효 수요가 감소하면 경기 불안이 가져오고 소득이 감소한다. 저축이 증가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한다. 유효수가 증가하면 경기 부양이 가져와 이루어진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저축이 감소하고 투자 감소로 이루어진다. 자, 케인즈주의 했을 때 뉴딜 정책이 케인즈주의에서 기반이 되어서 나왔다라고 했죠. 그러면 뉴딜 정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딜 정책은 뭐예요? 국가가 어떤 국가급 토목을 하라라는 거죠. 건설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일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용이 창출되어진다는 거죠. 고용이 창출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임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뭘 하기 시작해요? 소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소비를 하게 되면은 어떤 물건을 사고 그러면 그 생산재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죠? 뭐가 늘어나요? 공급이 늘어나야 되죠. 자,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 공급을 맞춰주기 위해서 뭐가 산업이 활성화되어지겠죠? 그래서 산업이 활성화되는 거. 자, 이게 뉴딜 정책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먼저 무언가를 해서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이 개념으로 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감소하고 투자의 감소로 이루어진다. 소득이 증가하면 고용이 이루어지면 소비가 이루어져서 그다음에 더 활성화되어져 나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소득 증가하면 유효수요가 증가한다. 맞고요. 유효수요가 감소하면 경기 불안 가져오고 소득이 감소한다. 역시 맞는 말이에요. 저축이 증가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로 이루어진다. 맥락상으로 볼 때 맞습니다. 유효수요가 증가하면 경기 호황을 가져와 투자의 증가로 이루어진다. 이건 아예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좀 어렵지만 케인즈주의하면 저축이 감소하면 투자의 감소로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개념 쪽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킹돈의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이야기네요. 쓰레기통 모형으로 옳은 거를 다 골라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정책의 결정은 조직화된 상태 속에서 나타난 몇 가지 흐름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여러분 쓰레기통 모형이라는 건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정책 입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흐름이 가다가 우연히 이게 집결되어져서 나오는 게 쓰레기통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많은 시대의 정책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조직화된 체계적 벌써 이거는 아니죠. 여러 가지 흐름이라는 건 정치 흐름, 문제 흐름, 대안의 흐름을 이야기해요. 이게 각자 흘러간다는 거예요. 각자 흘러가다가 마치 쓰레기통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쓰레기통 안에 모이는데 그것들이 거기다 들어갈지 우리가 생각했어요? 생각 안 했어요? 그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하나로 딱 맞아지면 그거에 대한 정책이 나온다라는 게 쓰레기통 모형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정책의 흐름 속에 떠다니는 정책 대안이 연결되어져서 같은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각자 흐름에 의해서 가다가 이게 우연히 만나게 된다라는 거. 니은, 디귿, 리을은 다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맞아요. 우리 사회복지인데 영리를 이야기할 수 있나요?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기업이기 때문에 영리활동하는 건 맞아요. 다만 그 목적이 그 영리를 가지고 그 이윤을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맞아요. 사회적 기업에는 자활 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 회사 뭐 그런 것들 있죠. 사회적 기업 육성법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인정하고요. 사회적 기업은 사회복지 사업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이다. 여러분 기업이 어떻게 시설이 되어져요? 기업 자체가 사회복지 시설은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건 이게 되고요.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방안. 그래서 어떤 그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로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정답은 4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엔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거예요.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게 사회 서비스예요? 사회복지기관에다가 지원해요? 아니죠. 필요한 그 대상자에게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틀려요. 이윤 추구를 1차적 사회복지가 이윤 추구를 아니죠. 자, 사회적 욕구 충족에 그렇죠. 사회 서비스는 특별히 욕구에 부응하는 그러한 여러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걸 이야기하죠. 옳은 것 3번입니다.
사회 서비스 대상의 노동자 참여를 강조하지 않는다. 사회 대상자가 노동자가 자꾸 시장에 참여하는 거를 강조하지. 그러니까 틀려요. 사회 서비스 수요자보다 공급자 지원에 사회 서비스의 수요자보다 공급자 지원을 증가시켰다. 그건 말이 되지 않죠. 예, 그래서 일단 옳은 것은 3번 이렇게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회적 연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사회적 연대라는 것, 그 낱말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죠. 자, 개인과 사회 간 이해의 대립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은 전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 이건 무슨 전체주의 국가의 뭐예요?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벌써 앞에서 나왔습니다. 연대라니까요. 연대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회가 같이 함께 하는 것. 이게 사회적 연대예요. 그래서 사회적 구성원들이 이타적 정신이 필요로 한다. 맞지요. 특별한 위험에서 피해를 입은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죠. 사회 문제에 대한 집단적 대처 수단으로서 상부상조 정신이 바탕이 되어진 거죠. 그 다음에 참여하냐 안 하냐, 연대하냐 안 하냐, 그건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이미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사회복지 정책 평가가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평가하지요. 기존 정책의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정책의 정당성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 그것도 맞고요. 정책 평가는 사회복지 정책 이론, 그런 평가들을 해서 이론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맞습니다. 정책 평가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정책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이게 여러분 구분을 어디서 둬야 돼요?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 그거를 국가가 이제 주관이 되어져서 하는 게 사회보험이죠.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자, 사회보험 급여는 철저한 보험순리 원칙에 따라 보험료에, 여러분, 보험료,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하는 건 민간보험이죠. 사회보험은 그게 아닙니다. 민영보험의 보험료는 평균적인 위험에 비례해서 결정되어진다. 평균적인 위험에 비례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사회보험이지 민영보험은 아니다. 민영보험의 보험료는 내가 보호받고자 하는 만큼 하는 거죠. 자,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개별 위험에 따라 보험료가 개별 위험에 따라 책정될 수 있으면 그 회사에서 하지 국가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보험의 보험료와 급여는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 바로 이 부분이 사회보험이 하는 이유가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민영보험의 재정 운영 방식은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이 있다. 이건 사회보험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설명으로 옳은 것 하면 4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다 골라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재원,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료, 공공부조는 조서, 옳은 거네요.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일단 기억 들어간 거 다 지우세요. 그러면 2개는 지워야 돼요. 자, 대상자의 범주, 보편주의, 선별주의. 이것도 옳은 거네요. 니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권리성, 추상적이고 약함,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강함. 여러분,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강하죠. 여기 공공부조는 돈 내고선 받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가 여기는 약하죠. 그러니까 이거 서로 상반됩니다. 이거 틀렸어요. 그러니까 디귿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디귿 들어가는 것, 디귿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자, 수급 자격은 기여금을 냈냐? 여긴 자산조사하냐? 맞네요. 리을도 들어가야 돼요. 리을도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이 사후적. 사회보험은 예방하는 거죠. 예방적이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미음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뭐만 남아요? 예, 디귿과 미음이 남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여러분 그 특성을 잘 정리해 두시면 예, 여러 가지 문제 푸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빈곤 또는 불평등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자, 로렌츠 곡선은 여러분,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어서 이쪽이 소득에 대한 누적이고요. 이쪽은 이제, 거꾸로 이쪽이 소득에 대한, 지우고 다시 해봅시다. 예. 이렇게 되어져서, 자, 이쪽인 소득을 이야기하고요. 이쪽은 이제 인구를 이야기합니다. 집단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가장 평등한 건 뭐예요? 한 사람일 때는 요만큼, 두 사람일 때는 요만큼, 세 사람일 때는 요만큼. 이게 이렇게 가면은 가장 그 합리적인 그러한 소득의 모습 똑같이 갖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 늘어날 때 하나 늘어나고 하나 늘어날 때 하나 늘어나고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 수입이 똑같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가요? 현실적으로는 요렇게 나타납니다. 즉 없는 사람은 적어요. 근데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래요. 이게 로렌츠 곡선이에요. 요걸 로렌츠 곡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 면적과 요 면적을 A라 그러면 A를 가지고 요 면적과 요 면적 요걸 B라 그러면 요걸로 나눈 거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진위계수예요. 자, 그럼 문제 봅시다. 로렌츠 곡선 가로축에는 소득 그다음에 가로축에는 소득이 낮은 인구부터 높은 인구, 인구 맞죠? 그다음에 세로축에는 소득 수준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1번 맞아요. 자, 진위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평등을 의미한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게 평등이라 그랬죠. 이게 평등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요 A 면적이 아예 없는 걸 이야기하죠. 즉 이게 점점 펴져서 이렇게 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A가 0으로 들어가면 진위계수는 뭐가 돼요? 0이 되죠. 따라서 진위계수는 0에서 1이 되어지고요. 낮을수록 평등한 거예요. 근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거죠. 틀린 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자, 10분위 분율에서는 수치가 클수록 평등한 상태 맞습니다. 5분위 분배율은 수치가 이거 서로 반대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빈곤 비율은 빈곤 전체가 전체 인구에서 빈곤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이것도 맞지요. 그러니까 진위계수에 대한 문제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로렌츠 곡선과 진위계수를 그림으로 이해해 두시면 여러분 쉽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전부 다 정답으로 이제 처리가 된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출제자의 의도는 아마 여기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넘어가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혼선을 갖게 되어져요.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재분배와 파레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네요. 자, 여러분 파레토라는 것은 결국 그 소수의 엘리트라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해. 그래서 파레트 이야기하면 엘리트 이론하고 똑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옳지 않은 거네요. 파레토 개선이란 다른 사람의 효용성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들의 효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개선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모르겠으면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모르겠으니까 가만 놔두세요. 자,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소득 분배는 매우 효율적이다. 엘리트 이론이라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트 이론이라는 건 엘리트 집단들이 사회복지를 이야기하는데 왜 사회복지를 이야기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요. 사회 구조가 깨지면 그 부를 유지할 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평등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개선이나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들 죽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게 엘리트 이론이에요. 파레트라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냐? 예, 이거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자, 재분배를 통해서 빈곤층의 소득이 늘어도 개인의 효용은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한다라는 거예요. 파레토 개선의 예로 민간의 자선활동, 예, 결국은 뭔가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자선으로 하는 것, 예,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파레토 요런 완전 경제적 개인의 자발적 선택, 예, 쉽게 말하면 엘리트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파레토라고 나오면 엘리트 이론, 여러분 파레토의 비율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파레토 비율이라는 말이 나오는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자, 22번 문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 기관이 아닌 것.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잘 이해해 두고 계세요. 노인 요양 병원은요. 장기 요양 기관이 아닙니다. 요양원 또 뭐 재가복지시설 뭐 이런 것들은 맞지만 예, 노인 요양병원은 예, 그냥 병원에 소속되어져 있지 장기 요양기관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는 중요하게 아예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병원 하면은 요양기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23번 문제.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정규직 고용은 노동자의 인적 자본 형성 기회를 줄이는 거 맞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있어서는 좋은 게 아닌 겁니다. 맞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에 차이가 없다? 정규직은 가입률이 높죠. 비정규직은 불안하잖아요. 가입을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니은 틀린 거예요.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에는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의 유연성.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거는 이 노동 유연성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기업 디귿 하면 맞고요. 어쨌든 니은을 고르면 이거는 곤란하죠. 그렇죠? 그래도 골라도 어디에서 골라라? 1번이나 4번에서 골라야지. 니은이 들어가면 곤란하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확정 급여형 연금과 확정 기여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확정 급여냐 아니면 확정 기여냐? 확정 급여냐라는 건 받을 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 확정 기여는 받을 게 아니라 내가 기여할 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옳은 걸 한번 골라봅시다. 확정 급여식 연금의 재정은 완전 적립 방식에서 부가 방식까지 다양하게 운용될 수 있다. 맞는데 모르면 세모 정도 쳐보세요. 확정 기여식 연금의 급여액은 기본적으로 적립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 수익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렇죠. 예. 기여액이 정해져 기여액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받을 것은 투자 수익에 대한 거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잖아요. 이건 맞는 거예요. 자, 확정급여식 연금제도에서 투자 위험에 대해서 개인이 전적으로, 확정급여식은요, 받을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어디에 투자했든 그 책임은 운영하는 사람이. 근데 가입자가 운영에 개입을 해요? 아니에요. 난 그냥 이건 저랑 비슷해요. 과거에 퇴직금 받는 거랑 비슷해요. 받을 게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기금을 가지고 운용은 이제 사측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책임도 누가 져요? 예, 그걸 운영한 사람이 책임지지, 예,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전적으로 책임진다? 아니에요. 이거는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확정기여식 연금제도는 물가상승, 경기집체 등 위험을 사회 전체적으로 분산하는 대응 장점이 있다? 이것도 모르겠다. 사실 이거 틀린 거예요. 정답은 기억, 니은, 1번 정답입니다. 그런데 모른다라고 했을 때 확실한 거, 니은 잡고 가세요. 니은 있는 것만 골라놓으세요. 그럼 적어도 이 2번을 골라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확정급여식 디귿 이게 확실히 틀린 건 알잖아요.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정답이 이렇게 좁혀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문제를 가지고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풀이 연습을 하실 때 직관적으로 그 문제 풀면서 이 확실한 게 뭔지를 정확히 집어넣고 거기서부터 생각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면 좋겠다라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로 옳은 걸 모두 고르네요.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정적 외부 효과, 효과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정책을 실행하는 그런 이유들이 됩니다. 비대칭적인 정보가 비대칭적이니까 국가가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죠. 역선택이 있으니까 그것도 국가가, 그럼 기억니은 디귿, 국가가 어떤 시장에 개입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책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